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2운성 강의가 계속되겠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같은 기둥에 묘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12운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묘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절이나 사나 욕이나 묘 이 네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운성 중에서 지난번에 욕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번엔 같은 기둥에 묘가 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절하고 사 이 네 가지는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둥에 묘가 있다는 얘기는 지지에 묘를 깔고 있을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12운성에서 지지에 묘를 깔고 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 상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기둥에 묘가 있을 때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지에 묘를 깔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공부를 하신 것처럼 총 6개의 육식갑자가 있습니다. 병술이라는 것이 있고요. 정축이라는 것이 있고 무술이라는 것이 있고 기축, 임진, 개미 총 6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지지가 전부 토기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진술, 축미 이 4개의 토기운으로만 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을 화개살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창고라는 뜻을 써서 사고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묘를 깔고 있는 육식갑자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기둥에 묘가 있을 때의 특징을 보면 사고, 진술충미를 일지에 놓은 사람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화개살인데요. 화개라는 게 이 한자를 보면 영화로울 화자에다 덮을 개자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함을 덮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젊었을 때 영육의 시대를 덮은 것을 말하므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묘라는 것은 그 무덤을 나타내잖아요. 사람이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의 이 화개살이라는 것은 예전에 젊었을 때 살아있을 때 그 영화로움을 모두 덮고 이제 묘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말하니까 사람의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묘라는 것은 사람의 시체가 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단 보이지 않습니다. 땅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래서 묘는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이 적극적이거나 내성적이라도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모습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겉으로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론 사람이 이렇게 만났을 때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 뭐 내성적이든가 적극적이든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모습이 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 이 토기운을 깔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이 이제 사고라 그래서 창고 고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모아놓는 창고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는 재산의 축적을 나타내므로 부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지가 모두 토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을 통한 알부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라는 것이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에 투자하겠죠. 부동산만큼 좋은 재테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순수하게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보다는 대부분 처음에 돈을 좀 모았다가 그걸로 땅을 사서 이제 땅값이 오르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부자라고 하면 대부분이 부동산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지지에 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한 알부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에 묘를 깔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재산상으로는 길성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에 묘를 깔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무덤을 나타내지만 무덤을 나타내니까 겉으로 딱 볼 때 그 이미지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재산상으로는 길성입니다. 그런데 육친상으로 봤을 때에는 사람이 묘 속에 들어가 있으므로 흉성이다. 안 좋은 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지에 묘를 깔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두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축일주를 보면은요. 정축일주가 이 밑에 뭘 깔고 있는 거죠? 화생토니까 밑에 식신상간운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축일주를 딱 보면서 아 이것은 득자부별이다. 금방 알 수 있죠. 이 득자부별이라는 뜻이 뭐예요? 자식을 얻으니까 남편과 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많죠. 우리 남편이 첫 아들을 낳았을 때부터 약간 행동이 이상하더니 결국 바람피다가 걸렸다. 뭐 그래서 이혼을 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니까 그때 남편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요. 자식을 나타내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을 나타내는데 이 식신상간운이 뭘 극하죠? 우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관성운을 극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아버지를 극하는 거예요. 남편을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에 식신상간운을 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득자부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또 묘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축일주 같은 경우는 밑에 여기 지장간을 보면 지장간이 기신계잖아요. 여기에서 계수가 관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성운에 해당하는 계수가 창고를 나타내는 이 토기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묘에 해당이 돼요. 이런 것을 관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고에 들어가 있어요. 토기운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을 관고라고 하고 정축일주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축일주는 일단 지지에 상간을 깔고 있으니까 득자부별의 성격이 강하고 남자를 나타내는 이 관성운이 토기운, 고에 깔려 고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묘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묘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거니까 이 정축일주는 다른 건 몰라도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운이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술일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술일주도 지지의 그 12운성에서 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식신상간운이죠. 그 병술일주도 이 술토가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지에서 봤을 때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없어요. 지금 술토의 지장간은 신정무니까 여기에 수기운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요. 사주 안에 내 옆에 임수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병술일주인데 월간에 임수가 옆에 딱 있어서 병임충이 된다든가, 아니면 1년운이나 10년대운에서 임수가 딱 들어올 때, 이런 것은 임수가 딱 들어오면 이 임수라는 것은 관성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관성운이 딱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병술일주 입장에서 지지에 묘를 깔고 있고 12운생에서 묘고 이것이 토기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임수가 딱 들어가면서 이것이 묘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런 것을 부성임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나타내는 이 임수가 묘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것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일간과 병임충이 되고 관성운에 의해서 내가 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12운성이라든가 뭐 부성임묘라는 이런 어려운 말을 쓰지 않더라도 일단은 남자운이 안 좋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